기락혔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에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만 반성 및 분발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한 언론과 지식인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이 정권에 아부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권이 시키기도 전에 검찰이 스스로 정권에 비판하는 사람에게 가혹하고 정권에 협조하는 사람은 관대하게 조치하는 등 미리 알아서 아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부역한다라고 했고 일제와 6.25 전쟁 때 부역한 사람들을 색출 및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부역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검찰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자세가 아니라 정권에 아부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남보다 빨리 진급하고 싶다는 이유일 겁니다. 당연히 이들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명령 복종 관계라는 핑계는 있습니다. 명령 복종 관계라는 핑계도 없으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사람들이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입니다. 최근에는 당연시될 정도로 이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정권에 유리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보도 및 주장하고 비판은 억제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가가 우리뿐이 아니라거나 중국인을 봉시한 국가들도 코로나가 있다거나 신천지 종교만을 집중적으로 보도 및 언급함으로써 교묘하게 정부의 책임을 줄여주려는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과 신천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부여받은 기능은 정부가 잘못하면 그것을 비판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내팽개치는 것이죠.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북핵에 관해서는 바람이 불기 전에 눈 언론과 지식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북한에게 기만당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은 북핵이 곧 폐기될 것이고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줌으로써 현 정부가 그 방향으로 올인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양보하지 않아서이라고 호도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언론과 지식인들이 초기부터 정부의 안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가 예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중국인 차단이나 한국인의 중국 여행을 막지 않을 때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더라면 언론이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그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정부가 더욱 강한 조치를 강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2월 13일 경제개화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고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면서 경제와 전염병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언론과 지식인들이 전염병 차단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더라면 정부도 방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언론과 지식인들의 변명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자리에서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현명하게 비판할 경우 그 불편도 크지 않을 겁니다. 정부나 대통령에게 잘 보인다고 뭐가 생길까요? 기대하는 분은 있겠지만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정권 출범 이후 아부한다고 하여 자리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알아서 아부하고는 아무 자리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은 동종의 다른 회사, 주변의 다른 동료보다 더욱 이익을 보거나 진급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원하여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죠. 작은 불편을 견디기 싫고 혹시나 뭔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쉽게 진실을 외면하고 자존심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도 자식 앞에서, 특히 자신 앞에서 떳떳할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자유우파로 바뀌면 현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아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복이 있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 워낙 큰데다가 현 정부가 제대로 된 성과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변호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권 실세를 겨냥하겠지만 결국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군, 즉 개인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도 거론될 겁니다. 현 정부가 야당과 보수 우파를 너무나 핍박하여 자유우파 보수가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단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극단화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언행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그들의 아부 활동 사실을 숨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지식인의 한 사람이지만 언론인과 지식인들에게 지금이라도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공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은 역사가 자연스럽게 평가할 겁니다. 언론과 지식인이 부여받은 기능은 정부가 더욱 잘하도록 비판하고 더욱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하는 일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견디기 어렵고 불확실한 유익을 기대하여 정부에게 아부하지 맙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구차한 변명부터 집어치웁시다. 그래서 국민에게, 자식에게, 자신에게 떳떳한 언론과 지식인의 참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